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커플 레이입니다. 오늘은 결혼 비자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 아내가 체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결국 결혼 비자와 연관 결혼 비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한국 법이 바뀌면서 2010년경인가 정확한 그 연도는 모르겠는데, 날짜가 바뀌면서 그 불법으로 넘어와서 위장 결혼으로 넘어와서 결혼 비자를 취득하면서 뭐 불법 체류하기도 하고, 브로커들이 결혼 비자를 만들어주면서 한국 남성에게 돈을 받고 그 외국 여성에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결혼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2010년경에 아마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토픽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을 통과를 해야만 결혼 비자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특히 동남아권에 계신 여성분들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패스를 해야 되는 이제 난관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현지에서 한국어 학원을 보내서 한국어 시험을 준비를 철저히 시켜 가지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를 시켜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런데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다거나 현재 여행을 가서 교제를 하다가 알게 돼서 사귀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여성분들이 한국어 시험을 보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은 숙식을 하면서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스파르타식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한 평균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가지고 패스를 해가지고 한국에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스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 그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패스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한국에서 기다리는 남자 입장에서도 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결혼 비자를 받아서 결혼 비자를 받아야만 한국에서 1년간 체류를 할 수 있고요. 1년이 지나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또 체류 연장을 1년, 1년, 1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2년, 3년 이렇게 또 체류 연장을 해주죠. 그래서 결혼 비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영원히 계속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1년에 한 번은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한 소정의 5, 6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체류 연장 신청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은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 결혼을 했을 때 결혼 비자를 받는 방법은 아내가 여성이 임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 초음파 사진이나 이런 진단서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또 결혼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물론 이제 초청 비자,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3개월 초청 비자로 한국에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고 한국 부모님들에게 뭐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3개월간 한국에 초청을 해서 올 수 있는데, 한국에서 만약에 임신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임신했다라는 그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결혼 비자로 전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있겠죠.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패스를 해서 한국에 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초청 비자를 통해서 또는 현지에 여행을 가서 결혼을 한 여성분과 뭐 2세를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결혼 비자 발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상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법을 잘 살펴보면 국제결혼법을 잘 살펴보면 제3의 언어로 또는 뭐 다른 언어로 부부지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 비자를 발급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현지 영사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영어로 영사 앞에서 의사소통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뭐 현지 언어, 그러니까 여성의 현지 언어로 남자가 열심히 또 언어를 배워서 뭐 베트남 여성이다 그러면 베트남에 오래 거주했던 사람은 베트남어로 의사소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보지 않고 남자가 현지 대사관에 가서 시험 요청을 하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을 하시면 또 결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아내가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한국어 뭐 마땅히 배울 만한 것도 없었어요, 라오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라오스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라오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서 라오스어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오스에서 여태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깜덩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영사님하고 그 직원이 얘기를 하더니 시험 시간을 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라오스 대사관에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현지 라오스인이 구술 시험을 신문항을 보았어요.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결혼 비자를 받아서 발급을 받아서 한국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애초에 3개월 초청 비자로 결혼 혼인 신고를 제가 한국에서 이제 먼저 하고, 라오스 같은 경우는 그 라오스에 혼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지금 다른 뭐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 양국에 다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결혼이 이제 성립이 돼서 비자가 발급이 되는데요. 라오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그 국가 시스템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막 혼인 신고하는데 막 2년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시간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예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스는 한국에서만 혼인 신고를 하면 한국 정부에서 혼인을 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친 다음에 초청 비자를 통해 가지고 와이프를 3개월간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요. 물론 라오스에 건너가서 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라오스로 가서 거기에서 저는 한국어 시험을 가서 라오스 시험을 보고 결혼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비자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성분이 한국어 능력 시험 1급을 패스를 한다. 두 번째, 임신을 한다. 세 번째, 남자가 현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해서 현지 대사관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다. 또 하나 더 있다면 뭐 영어든 일본어든 불어든 뭐 다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증명한다. 뭐 이거는 상당히 뭐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예.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결혼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대부분 혼인 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지에 넘어가서
여성분을 보고 혼인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바로 뭐 혼인식은 거기서 하는데 아마 법적으로는 아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여성분이 한국어 패스를 못하면 한국에 넘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어 시험 보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혼인 그냥 안 한 걸로 그냥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실 때는 혼인 신고를 하는 시점이 언젠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국제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되면 현행 법상 5년 이내에는 다시 국제 결혼을 하지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는 시점이 여성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패스를 하고 혼인 신고를 하는지 그 시점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여자를 한국에 데려오지도 못한 상태로 혼인이 성립이 되어서 다시 5년 동안 국제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하실 때는 여성이 한국어를 패스를 하고 법적인 절차 혼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해놓고 여자가 한국어 시험을 공부를 해서 패스를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 후자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한 국제 결혼 되시기 바랍니다.